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국내 증시 낙폭이 심했습니다. 때문에 심려가 깊으셨을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가 지속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9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34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바이오주의 부진 속에서 3% 가까운 급락이 있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일본 증시가 1.7% 하락이었고요. 중국 증시는 무려 5% 가까이 하락했는데 2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국내장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시각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시 51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쯤 되면 바닥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을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떨지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는 국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 다음 시장을 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했던 미국 시장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부터는 좀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방산업 역시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산업 호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부분의 호조는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중장기적인 수혜를 계속해서 좀 받는 대표적인 소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안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간에 이제 캐파 어느 쪽을 먼저 투자를 할 것이냐의 조정에 따라서 이제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이제 다시 좀 정상화를 찾으면서 실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6거래일 동안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는 오히려 7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하루를 제외하고는 그전에도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순매수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최근에 다시 조정을 코스닥 시장 하락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하지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 라인 6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방 산업에 호조를 보이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이기는 거래의 법칙. 리스크의 해치 트레이더 정희준.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출연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8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두 분 모두 들고 계신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5월 23일에 주셨던 롯데 정밀화학이 6.5% 수익권, 5월 9일에 매수됐던 유니테스트도 플러스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의준 팀장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보시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2% 안팎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코스맥스, 유니드는 각각 5월 30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이고요. 5월 24일에 주셨던 KINX가 지금 18%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수익률 목표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박동현 본부장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1위 종목은 휠라코리아입니다.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31% 이상 수익을 내면서 1위 종목입니다. 유니테스트 2위인데 16% 수익권 내 있습니다. 5월 9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정의준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KINX가 지금 18%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어제 그렇게 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나 올랐던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리뷰 듣는 시간 가질 거고요. 바로 이어서 2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계신데 17%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권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4위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휠라코리아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김영철 팀장이 3종목을 올리셨는데 애경산업, 휠라코리아, 비즈니스온이 각각 20% 이상, 30% 넘게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1위부터 3위 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배럴이 56% 이상 수익을 내면서 1위고요. 신섭 소장의 아프리카TV가 여전히 2위 자리를 기차고 있습니다. 장성혁 전문가의 사막콘덴서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33%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현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더 눈에 띄는데요. 박동현 본부장 휠라코리아부터 저희 의견 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번에 제가 목표가 3만 원 드렸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2월 인터넷 면세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의 실적들이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5월 달에는 이제 오프라인 면세 진출을 시작으로 2분기, 3분기부터 앞으로의 이제 실적들이 좀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수록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어제 장중에 최고가가 34,600원이었는데 4만 원까지 휠라코리아 목표 주가 조정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의준 팀장님, KINX가 어제장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네. 예, 얼마나 더 들고 가실 예정이세요? KI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거래소 쪽이나 코스닥 쪽이나 전부 다 파란불이 발생하는 현재 시장에서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는 수급과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하고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목표 주가를 4만 원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대로 홀딩할까요? 이평선 지켜주고 정배열 구조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변동 없고요.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미중간
무역전쟁 우려감에 앞서 미국 증시가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6거래 연속인가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반등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6월 20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예,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요. 46,000원 선은 붕괴하지 않고 어제도 4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틀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64% 상승한 47,3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 어제 또 올랐었던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1.5% 더 상승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나갔던 셀트리온이 어제장 6% 가까이 밀리면서 함께 사셨던 분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반등이 나옵니다. 1.5% 강세이고 포스코도 1.7% 올라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일제히 1~2% 강세고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4% 넘게 지금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선일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 결과에 대해서는 한 7월 4일쯤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볼게요.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죠. 코스피 지수 2352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세 출발인데 0.7% 어제 대비 오르고 있고요. 821선에서 거래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죠. 예,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오름세입니다. 어제 급락세가 깊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7%대 급락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1.6% 정도 되돌림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신라젠이 2.6%, 메디톡스가 1.5% 오르면서 74만 7천원 선 거래가 됩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더 살펴보죠. 예, 여전히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CJ ENM, HLB가 각각 1%대 오르고요. 스튜어 드래곤과 펄어비스의 주가가 2%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예. 시초가는 0.6%, 0.9% 정도의 강세 출발이 됐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폭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미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도 종목 골라 오셨는데 박동영 본부장의 탑픽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업은 메디톡스입니다. 제가 4월 26일로 한번 추천을 드렸죠. 이제 추가 재료들이 몇 개 더 있어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디톡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톡스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2000년에 보톨린도닉 톡신의 연구자들이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이제 2006년부터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었죠. 지난 1분기에는 매출 약 539억, 영업이익이 216억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2분기에 매출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기존 공장의 10배 규모인 오송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제품 출하량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예상으로는 매출액은 572억, 전년 대비 20% 성장이고 영업이익은 287억 원으로 약 한 8.9% 증가세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에서의 성과입니다. 내년 2분기 중국에서 이제 시판 허가가 예상되는 뉴로녹스의 성과는 앞으로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뉴로녹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메디톡스의 이제 보톨리는 톡신의 그 수출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셋 보고서에 따르면은 뉴로녹스는 이제 중국의 가치는 약 한 6,230억 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17년 기준 보톨리는 톡신의 이제 공식 시장이 1,000억 원, 비공식 시장은 2,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15%를 예상합니다. 15%라고 하면 적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년 15%씩 올라간다고 하면은 6년 뒤면은 매출이 2배나 증가하는 이런 높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미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앞으로 메디톡스의 이런 보톨리는 톡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재료가 있는데요. 그
그 하반기에는 이노톡스라는 이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임상을 게시한다 이런 이슈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확대되는 이제 실적 성장성의 하반기 평균 영업이익은 증가율이 약 한 33% 정도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 며칠간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나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이제 다들 마음고생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외인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시장이 돌아섰을 때 가장 먼저 오히려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로는 71만 3천 원 드리고, 목표가로는 좀 더 상향을 해서 9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기입니다. 그 삼성전기에는 총 4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중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에서 MLCC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약 한 99%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그 비유로 들자면은 10명이 영업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약 한 99%의 영업을 매출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99%의 이 매출을 차지하는 MLCC가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 MLCC는 이제 전기 제품에 쓰이는 콘덴서의 한 종류로서 그 전기를 유도하고 물질을 넣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자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전기가 들어갔을 때 가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야 될 중요 소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휴대폰을 그래서 비롯해서 TV, 컴퓨터 등 필수 장치로 세라믹, 금속, 니켈판으로 이제 여러 겹을 쌓는 그 고난이도 기술의 또 이제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MLCC 분야에서는 글로벌 2등 기업이고, 앞으로는 전망이 계속해서 밝은 이유가 자동차의 전장화를 비롯해서 5G 시대, 또 사무 인터넷 등 다양한 이제 전자 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MLCC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자기기의 다양화, 그리고 소형화 추세 때문인데, 그 아이폰 시리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그 MLCC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폰 6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500개의 MLCC가 필요했는데, 최근 신제품에는 약 2배가 증가한 1000개의 MLCC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제가 자동차 전장화에 많이 쓰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많이 쓰이느냐? 첫 번째로 자동차가 점점 자동화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각종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MLCC 수요가 과거에는 2,000이었다가 최근에는 6,000개 가까이, 3배나 가까이 증가가 했는데, 앞으로 전기차가 2020년 이후에 좀 더 대세가 될 거라고 말이 많은데, 과거의 2,000개에서 전기차로 이제 발표됐을 때는 약 한 2만 개 가까이 이상으로 MLCC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MLCC 수요는 매년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망을 하고, 그 글로벌 이제 MLCC 공급 구조가 디램처럼 가전체제로 개편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부족은 2020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호황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식들한테 증여로 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년 정도는 증여로서 주식 종목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반기 연내 이제 전망으로는 2분기는 16.9% 증가한 1,801억 원으로 예상하고, 3분기에는 약 한 26%를 증가세를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늘 그 종가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로는 약 한 18만 원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두 번째 토픽 종목 삼성전기였는데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로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한 종목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오롱 인더라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 회사를 좀 아실 필요는 있는데요. 산업 자재군, 자동차 소재, 화학 소재군, 종합 화학 제품, 필름 전자재료군, 패션, 의류 소재군 5개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업군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중 제가 오늘 강조드릴 사업군은 필름 전자재료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신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는 접을 수 있고 구부릴 수 있는, 입을 수 있고 구부릴 수 있고 뭐 투명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그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필름 소재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코오로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박람회에서 2018년에 올해의 부품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 측면에서는 정말 우수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코오로 인더 CPI 이 필름을 채용할 거의 확실시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반기에 코오로 인더의 베트남 1차 PET 타이어 코드 라인이 좀 완공이 됩니다. 베트남의 이제 빙진성에 위치한 이 산업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라인의 열사 처리, 완제품에 대한 일괄 생산 체계를 이제 갖출 예정이고, 베트남의 인건비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장 대비 약 한 12% 수준의 총 원가 개선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상승세에서 약 한 76,90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는 역배열인 상태에서 정배열로 가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밀린다고 하면은 21선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약간 가격대로는 이제 67,000원 정도가 되는데, 좀 보수적인 신분들은 이 67,000원을 매수를 하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분할 매수로서 오늘 종가 매수에서 한 2분의 1 정도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께서 꼽아오신 탑픽 종목 3종목을 봤습니다. 시청자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신 건데요. 메디톡스, 삼성전기, 코오롱 인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준 팀장님의 종목을 볼 텐데, 두 분의 매매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아요. 정의준 팀장님 오늘 종목을 제가 미리 봤는데 스몰캡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종목을 고르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주가 시장이 이제 낙폭이 커지고 유럽 연방은행 금리 인상 문제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어찌됐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또 단기적 기술적 접근을 한 종목이라면 손절 라인을 지켜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투자의 방향성이 혼조세인 경우에는 기술적 접근하고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재 21일에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한러 가스관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추천해드릴 휴스틸이라는 종목은 지금 오늘 시가에서부터 8%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 3% 정도대의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되어서 좀 정보에 의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8%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했고 요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하였는데요.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 현실화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대주주 지분이 51% 정도 되고요. BPS, 그러니까 주당 청산 가치가 56,000원으로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냥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종목이고요. 접근 자체가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 10월에 31,500원을 찍고 2018년 4월 최저점을 찍은 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재 저점 대비 80%의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전고점이 23,188원이고 어제 24,400원 최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추천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한 만큼 손절 라인은 칼같이 지켜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 커서 추천한 부분이 있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세일가스 관련주입니다. 최근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1,600억 규모의 액화 석유가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액화석유가스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LPG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관련주들 특징이 이제 자산 청산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준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청산 가치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워렌 버핏의 투자 철칙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당 청산 가치가 2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7만 원대고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카디널 가스 서비스라는 미국 세일가스 업체에 투자를 했고요. 미국 세일가스 관련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인프라 섹터 주에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수혜주 기대감도 작용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배제할 수 없다 생각해서 기술적으로 들인 종목입니다. 현재 최고점이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16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바로 현 가격대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으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8만 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만 8천 원으로 잡았는데요. 수급하고 이슈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수급과 모멘텀에 따른 급등락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손절 라인을 좀 지켜서 하든지 추매할 비중까지 감안을 해서 투자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제우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반도체 관련주고요. 근데 분류는 한무 가스관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유는 이제 100% 자회사로 있는 3Z 밸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러그 밸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러시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밸브라고 합니다. 현재 이 플러그 밸브를 제조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개뿐이고요. 제작 기술도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으로써 이 부품은 이제 오일가스, 석유화학, 정제, 발전소, 하수 처리에 사용되는 고품질 밸브입니다. 20년 이상 인정을 받은 밸브라고 하고요. 동기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0억으로 36%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119억으로 39% 상승해서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 당기순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펀더멘탈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아무래도 테마주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을 한 테마주고요. 일단 이름이 제우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고점이 22,250원이고요. 현재 19,500원에서 오늘은 지금 한 6% 정도 빠져서 18,150원인데요. 무난하게 전고점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균 매집 단가가 15,000원임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차트도 이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았고요. 요즘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한중, 미국과 이제 중국 무역 전쟁, 예. 그다음에 ECB 유럽 중앙은행 이제 통화 정책 회의 부분 때문에서 기존 방침은 원래 이제 9월까지 300억 유로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제 시장 방향성이나 어떠한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12월까지 이제 절반인 150억 유로로 줄인 뒤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고 어젯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9월 달까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방향성이 현재 확실치 않기 때문에 투기주 위주의 종목이지만 그래도 청산 가치가 높고 안전한 종목들로 드렸습니다. 손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보다는 못하는 분들이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보다는 장기적 투자를 하는 분들이 수익이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적어도 한 종목 매수 시에는 단타적 접근이 아니라면 최소 3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 즉 60거래일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접근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 3%대에서 계속 이렇게 손절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0%, 30%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 3%의 손절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 익절권에서도 3%, 4%대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이제 습관이 되다 버리면은 단타적으로 이제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주가 상승이나 하락폭 때 잦은 손절이나
잦은 익절로 큰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10번 주식 투자를 해서 뭐 9번 단타로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한 번에 큰 손실로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는 가급적 단기적, 단타적 접근보다는 약간 좀 저점에서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최소한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종목들로 매수를 분류를 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매매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테마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정기준 팀장께서 주신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에 러시아를 순방하는데 한국과 북한, 러시아까지 가스관 연결 논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 오늘 세 종목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어제 6% 급락으로 종가를 찍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지금 5% 다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대응하기는 참 쉽지 않은 주식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동현 본부장님.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핫한 주식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사실입니다. 지금 증선위가 이제 10시 이제 회의를 앞두고 주식은 급등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39만 원을 계속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표 및 부대표가 사비로서 최근에 43억 원을 이제 매수한 가격이 39만 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컸고, 지금 급등은 했지만 사실 공매도 수량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높다는 것은 그 물량을 던졌을 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고, 오늘 급등을 했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39만 원 선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거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악재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면에 셀트리온의 주가도 오늘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한 방 두드려 맞았고 오늘 다시 오릅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요, 정의준 팀장께 들어볼게요. 셀트리온은 회원분들한테 제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주식은 그냥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이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사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면서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회사의 대표 이제 서정진 회장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조명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예전에 그 넥솔바이오텍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전공학 회사를 설립했다가 부도가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차린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셀트리온이 주가가 빠진 부분이 뭐냐면 그 허주마하고 프록시마라는 그 약품이 있는데, 미국 FDA 승인해서 그 앰플유의 뚜껑 부분에 약간 불량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약품 자체가 조금 위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분기에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3분기 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이 39만 2천 원인데 39만 2천 원은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뭐 100만 원도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네,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 작년 초까지만 했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서 10만 원대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39만 2천 원까지 올라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로 3개월간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외인이나 기관이 조금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인데 조정 기간은 3개월 이상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기에서 현재 3개월간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39만 2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50만 원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적으로 뭐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뭐 1만 원 뛰기, 2만 원 뛰기 하시기보다는 조금 좀 길게 너프하게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현재 29만 2천 원인데 가령 31만 원대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요. 뭐 한 4, 5천 원 정도 조정을 거친 후에 갑자기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면 본인이 매수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어두시고 계좌 따로 하나 파서 이 종목은 그냥 적금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주가가 빠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이오계 삼성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셀트리온 길게 보면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함께 매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이어볼 텐데 잉크로스 볼게요. 어제 장중에 급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와서 종가가 나왔었고요. 오늘 장중에 1%대로 오르는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잉크로스라는 회사는 지금 최근에 NH와 이제 미디어 사업을 협업하면서 시너지 기대감에 좀 상승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대신해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업 애드, 인무비, 뭐 카울리, 탭조이 등 이제 들어볼 만한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광고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높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꾸준하게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지만 최근 이제 코스닥이 급락한 여파도 있지만 지금 이 대각선의 이 수평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되게 이제 민감하거든요. 지금 이 지지선을 지켰을 때는 좀 더 앞으로 정배열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모습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이게 이 다시 선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기 전까지는 이제 다시 매수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뚫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할 거고요. 수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의준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리뷰 듣고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아우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전화 연결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4일에 주셨던 제이시언 시스템이 수익률 1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것 같은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목표가 10,000원에 근접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방송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마로 좀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모 증권사 쪽에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오래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 시장이 또 시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과 그리고 무역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허투루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현재 기술적으로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다시 10%가 넘는 수익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9,700원부터 10,000원대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일단은 현재 있는 가격 금액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현금 회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공략을 조금 더 진행해 보시는 게 요즘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이런 전략은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조정이 또 조정인 만큼 이제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재공략 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현금에 대한 비중들 조금 더 올리시면서 종목을 조금 더 늘리는 것보다는 압축하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투자 의견 여쭤볼 텐데요. 최근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관련주들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당히 경기에 민감하면서도 해외 대외 변수에 예민한 종목들의 요즘 그 물량 출회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동떨어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좀 덜 민감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방송 때도 적극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지금 가비아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이번 그 전화 연결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최근처럼 이제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이제 하방 경직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만큼 시장 안에서의 내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가비아가 이번 주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좀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자회사 KINX에 대한 지속적인 지금 성장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5G나 지금 가계의 그 이동통신 통신비에 대한 비용은 낮아지고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좀 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혜를 동사의 이제 자회사가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그 KINX가 그 주가 상승이 나오면 그만큼 가비아가 갖추게 되는 그 자산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금 아마존과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가비아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박차를 가겠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사업과 그리고 아마존의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쪽이죠. 그 클라우드 쪽에 완전 양대 최고 기업들과 이제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관공서 쪽과 일반 개인 기업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섭렵할 수 있는 배경이 깔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동사의 성장 동력으로서 실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단기적으로 접근들을 하시지 마시고 멀리 열어두시고 지금 이번에 시장 조정으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8,000원대 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조금 더 열어두시고 11,200원까지 설정하시고 손절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초저평가된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한 6%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가비아는 일전에도 매수 추천을 하셨었는데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꺾였었죠. 지금 자리 다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손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나갔고요. 오랜만에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시원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46,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코스피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0.67% 상승하면서 2,355.8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5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피는요. 9시 5분경에 6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은 오늘 외국인이 801억 원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에 나섰는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었죠.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8% 상승하면서 86,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여전히 시가총액 3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1.39% 상승하면서 29만 1,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5위에는 포스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차기 회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다고 보도됐는데요. 현재 1.18% 상승하면서 34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선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39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57% 상승하면서 35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 네이버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44% 상승하면서 827.1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82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닥은요, 10선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20% 상승하면서 10만 6,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2.75% 상승하면서 7만 4,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메디톡스도 오늘 1.83% 상승하면서 74만 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만이 소폭 빠지고 있고 바이로메드는 어제 7%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2.65% 상승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CJ ENM과 HLB,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HLB는 오늘 4% 상승하면서 9만 6천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펄어비스만이 1.67% 빠지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4.55% 상승하면서 5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4.46% 상승하면서 39만 8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웅제약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휴캠스가 4.26% 하락을 하면서 현재 29,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4.17% 하락하면서요. 34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넷마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렉스원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현대로템, 4위는 내추럴앤도텍, 5위는 대하TI, 6위는 네이처셀, 신라젠, 그리고 8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4위인 내추럴앤도텍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인기 검색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내추럴앤도텍은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혁신적 특허 기술로 피부 침투 약물 전달용 화장품인 오버나이 마이크로 패치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최근 미국 홈쇼핑 런칭 방송에서부터 매진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1.51% 하락하면서 2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네이처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 논란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네이처셀은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처셀이 공매도의 희생양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약간씩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네이처셀이 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착수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3% 상승하면서 1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신라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라젠은 신장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일상 첫 환자가 미국에서 등록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3가지 치료군으로 나눠 미국 이외에도 한국, 호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환자 등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제 신라젠은 이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무려 7% 낙폭으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48% 상승하면서 7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인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코텍을 봤습니다. 지금 장세가 참 불안하고 이제 어려울 때 한 6월 말 그리고 7월이 되면 역시 실적 좋은 종목들이 이제 선별돼서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아주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도 좋아질 예상이 큰데 코텍 같은 경우는 지난 꾸준하게 해마다 계속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사상 최대 실적이 되냐면은 이 회사가 주로 이제 거래하고 있는 카지노 업체는 전 세계 글로벌 1, 2 하는 이런 1위, 2위 업체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동안의 모니터를 이제 LCD 그리고 곡면으로 다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주력으로 최근에 하고 있는 곡면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어떤 카지노 투자가 본격적으로 교체 수요가 또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상 최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되는 이런 모니터의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사상 최대 실적이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이 회사의 그럼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회사로서는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 거의 5년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나오는 북한의 또 카지노 이런 것은 일시적인 재료가 되는 거고 기본적인 거는 역시 실적에 근간하면서 종목을 분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주가의 조정 시기가 역시 이제 매수 시점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정도 16,0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저는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그 조정을 받으면 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겠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손절가는 15,500원 정도 요 이하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 저희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늘장, 오전장 마감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여신이시죠? 손지효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시장 전략을 여쭤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주셨던 종목 수익률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가 됐던 LG유플러스가 통신주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장중에 좀 움직임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고요. 10%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LG유플러스 원래 추천드렸던 이유는 무선과 미디어로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거란 기대감과 2분기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미디어 수익 성장 전망으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5G 주파수 경매 등의 단기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마무리가 되면서 변동성을 위아래로 좀 키운 편이었는데요. 일단은 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온 만큼 목표가인 15,000원까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겠으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조금 보유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3,500원은 최소 매도가로 잡고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수익 시장 라인 잡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LG유플러스 함께 매수하신 분들 목표 주가 15,000원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대표님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틀 연속 지수가 좀 밀렸어요.
지난 13일에 트럼프의 발언과 미국 하원의 조치 이후에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재부각이 됐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5% 이상, 코스닥도 6% 이상 좀 하락을 했고요. 중국 상해 지수도 6% 가까이 좀 하락을 하는 등 무역 분쟁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관련된 기업이 많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5% 넘게 하락을 했지만 실적 기대감이 높은 나스닥은 강보합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글로벌 증시의 특징은 일단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이슈 여파로 하락을 했지만 개별 기업들 중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 및 업종들은 반등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를 감안한 우리 증시도요.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아침에 조금 주춤하면서 살짝 밑으로 내려왔던 코스닥 다시 한번 외국인이 현재 624억 원 정도, 기관은 189억 원 정도 매수 규모를 키워가면서 플러스 전환해서 계속 플러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827.59포인트에 불과합니다. 830포인트 좀 돌파해서 적어도 840포인트까지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줘야 기술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무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며칠간 계속 밀렸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864종목, 코스피는 526종목에 한 종목 상한가까지 빨간불 그리고 있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는 자리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떨어졌던 마이너스 퍼센트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특히 종가에서는 그 자리를 지지하면서 마감을 해줘야 기술적 반등 나왔고 오늘 조금 안정적으로 끝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부터 다시 상승 전환이다라고 기대하고 무턱대고 들이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장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결국엔 실적이죠. 그리고 우리 글로벌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이거에 따른 실적 재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추천주를 들어야겠죠?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IS 동서고요. IS 동서 같은 경우는 일단 용호동 용호동 아파트 사업 이후 사업에 대한 의문으로 사실 최근 2년간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첫 번째 용호동 W 성공적 사업 진행에 힘입은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신규 분양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대규모 현금 유입에 따른 자체 사업, 대구의 청돌지구라든가 고양의 더분지구 이런 쪽들 확대 및 향후 고속 성장을 위한 충분한 수주 라인업, 자체하고 도급하고 다코하면서 한 4조 원 규모거든요. 이런 것들 확보로 19년 이후에 고속 성장이 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의 모든 사업 부분이 호실적 지속으로 잠재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담보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고속 성장 재개로 주가 하락한 부분은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속적인 외연 확장에 힘입어서 합병 이후 단 한 차례도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았고 합병 당시 대비 매출액이 11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15배 이렇게 좀 증가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용호동 W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분양 사업 재개로 19년 이후에는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종목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배구조인데요. 현재 최대 주주가 그룹 지주사인 IS 지주고요. 전체 지분의 44.58%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대 주주는 회장이 이제 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인 IS 지주의 지분을 권혁운 회장이 100%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너가가 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충분한 지배력으로 M&A 등 경영 의사 결정이 좀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고요. 충분한 수주 라인업에 자체 사업 확대, 안정적인 지배 구조까지 해서 현재 매수가는 한 29,000원 중심 가격으로 매집을 해주시고 목표가는 32,000원 저항되는데 조금 더 크게 보실 분들은 35,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손절가 27,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IS 동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아쉽다라는 말씀 앞서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원화는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았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없는 만큼 투자에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